자, 요번 강의는 2019년 3회 건축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처음에 문제가 우리가 공연장에 관한 문제예요. 출구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연장이 있으면 여기에 출구를 둘 때는 요 안쪽으로 열리게끔 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깥쪽으로 열리게 돼 있고, 요때 요 문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걸 2개소를 하게 돼, 2개소. 그리고 문의 유효폭, 요 폭과 요 폭, 요런 폭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런 폭을 더한 게 유효폭인데, 요 폭은 100분의 요 A, 바닥 면적 곱하기 0.6으로 계산하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를 가서 보니까 관람실별로 문은 2개 이상을 둬야 된다. 그리고 출입구 유연은 1.5m다. 문은 안 여제대로 한다. 땡. 바깥으로 열려야 되고 100제곱미터 이내마다 요거예요. 0.6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82번 문제. 다음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기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보면요. 요 앞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건축선이 여기 대지와 도로에 있는 건축선이 원칙이지만 별도의 건축선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별도의 건축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여기까지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인데 나는 건물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지표하의 부분은 내 땅이니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문 같은 계급을 열었을 때 요 도로 중심선에서 4.5m는 넘지 못하지만 그 위에는 넘을 수가 있어요. 내 땅이니까. 이게 남의 땅일 때는 전체가 못 넘어가요. 다만 내 땅이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 부분만 못 넘어간다. 몇 메다 이내? 4.5m.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83번 문제.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루는 통로, 요게 키워드예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경사로.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여기서 요 경사로 부분을 둔 거예요. 경사로 부분을 이렇게 두어서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는 건데, 암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에 국가 또는 지자체, 외국 공간, 또 1종 군생, 2종 군생 중에서 보면 전부 다 공공적인 거예요. 요게 공공적인 거예요. 요거는 공공적인 것이 나간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및 운수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및 운수시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요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런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를 외우는데, 요게 아주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아주 키워드다. 판매, 운수. 나머지는 저절로 암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가서 보니까 학교, 그 다음에 판매 운수, 이거네. 답은 2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84번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다음 중 기계식 주차장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주차장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주식이라고 있어요. 자주식은 내 스스로가 차를 몰고 가서 파킹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식은 기계가 파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식과 기계식은 거의 똑같지만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땅바닥에 그냥 차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죠. 요건 우리가 지평식이라 그래요.
이 지평식은 기계식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지하, 건축물, 공작물 나오는데 지평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자주식, 스스로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속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지평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 세 가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85번의 문제를 보니까 공사 감리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감리자. 우리는 감리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주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발주하는 자로서 시공자한테 시공을 하면 감리자는 시공자의 행위를 감사하는 거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는데 공정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사 일정표를 검토하고 상세 시공도를 작성은 시공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일 때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감리자는 상시 시공도면을 확인하는 거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작성은 누가 한다? 시공자가 해요. 상세 시공도가 뭐냐? 상세 시공도는 우리가 샵드로잉이라고 그래요. 샵드로잉. 디테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문이 있다고 치면은 요 창문 부위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부분에 물 끊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에는 어떻게 막아서 창문이 비가 물을 때 요 부분을 어떻게 시공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시공 방법을 그려가지고 와야 돼. 만약에 브라켓트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보가 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라켓트가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버티게 돼서 이제 발코니를 버티게 되는 게 이렇게 브라켓트가 있어요. 군데군데 이렇게 브라켓트가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철근 배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심선을 넘어서 꺾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오고 막 그래요. 중심 넘어서 요 부분을 어떻게 시공할 겁니까? 라고 시공에 대해서 상세 시공도면을 요청할 수 있어. 누가? 감리자가. 누구에게? 시공자에게. 얼마 이상의 공사일 때 5,000. 그럼 시공자는 이거를 작성해서 감리자가 확인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감리자가 답은 뭐 2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설주차장의 판매시설인 경우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요 판매시설에 대한 거는 이렇게 외우셔라 그랬죠. 우리가 100, 그 다음에 150, 200, 300, 350, 4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100은 위락시설. 그리고 요게 150이 거의 다 그래요. 문화, 판매, 업무 이런 전부 다가 150이고, 200이 근근히 숙박시설이고, 기타는 잘 안 나와요. 기타가 나머지가 300이고, 350이 수련시설, 발전시설, 그리고 이제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한 공장, 아파트형 공장 제외한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창고와 학생용 기숙사가 있다 그랬죠.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업무, 뭐 판매, 문화, 관광 이런 건 전부 다 얼마다? 150이 없어요, 150.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매니까 150 이렇게 찾으면. 그리고 요게 시험에 잘 나오고 나머지 근근히 숙박시설, 근린일정, 근린일정이 200입니다. 이게 잘 나오니까 우리가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87번의 문제가 있죠. 87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요번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 자, 요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항상. 여기가 요렇게 해서 녹지 공간이 들어가고, 여기에,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준주거. 준주거는 다른 용도가 포함된 거고, 이게 전적으로 전용주거.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고, 일반 주거, 주거 환경이 편리한 지역인데, 이게 1종, 2종, 3종이 있어요. 여기는 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여기는 단독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는 요 단독에다가 공동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는 똑같이 단독에다 공동에다가 플러스 노유자나 학교 시설이 들어가는데, 교육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동은 4층 이하라 그랬어. 4층 이하.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반 주거지 일종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항상 요거예요. 아파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 두 가지는 뭐 똑같은데 종교가 들어가게 돼 있고, 요 준주거는 다 똑같은데 의료와 수련과 운동시설이 더 들어가, 이종문생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일종이 시험에 나오면 안 봐도 여긴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답이 되죠. 그러니까 87번에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8번의 문제를 보니까 필해 설비가 나왔네. 필해 설비. 필해 설비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 낙뢰가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해침과 이렇게 해서 요게 지하수에 닿으면 이게 이제 그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압력을 낮게 함으로 인해서 빨리 일로 지나가 다른 데에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는 게 필해침이죠. 요 필해침을 만들었을 때는 요 높이는 최소 25cm 이상이 돼야 되고, 인입부라든가 인하도선이라든가 여기 이런 데가 전부 다 요거는 이제 50 이렇게 제곱미리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 철골로 해서 지나가게 했을 때에는 0.25ohm, 그러니까 이거 저항이 있어야 되고요. 서지 보호장치 같은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필해 건축물은 어떨 때 해야 되느냐?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 건축물이 있을 때 요 높이가 20m 이상 있을 때 하는 거고, 또 낙뢰 우려가 있다. 20m 안 되지만 낙뢰가 주로 많이 치는 지역이다. 낙뢰 우려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낙뢰 우려가 있거나 20m 이상 우려가 있을 때. 답은 8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89번의 문제. 89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요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네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요거를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이거는 무기 이하의 징역을 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이거는 병수기예요. 공개공지에서는 엄수기. 공개공지가 아니라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병수기예요.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하는 거, 이걸 아주 꼭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층 이상은 무조건입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은 여기만 해당되는 거고, 그 요건 빠지는 거, 전시장 같은 거. 자, 그럼 여기서 쭉 보니까 5,000은 다 맞네요. 그럼 그 다음에 내용을 봐야 돼요. 판매,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 판매를 할 때는 병원과 숙박시설에 대한 종합병원 맞고, 관광 숙박이 돼야 돼. 일반 숙박이 아니라 뭐다? 관광 숙박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광 숙박이 되니까 병원도 종합병원이 돼야 되고,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90번 문제를 보니까요. 다음 중 건축 면적 산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하거나, 대지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측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게 돼 있어요. 경사투영이 아니라 뭐다? 수평투영으로 하게 돼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을 먼저 할게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답이 이거예요. 그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설명해 볼게요. 왜?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중심선, 내벽이 아니라, 이 내벽이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 이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인슐레이션, 단열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체의 마감을 포함한 합계의 중심선, 이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 이게 만약에 경사진 다락이라 그러면 똑같아. 수평투영 면적이니까. 여기도 키워드가 외벽의 중심선, 수평투영 면적. 이게 핵심 단어예요. 바닥 면적은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극장처럼, 시청각실처럼 이렇게 단위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중심선으로 둘러싼 요 수평투영 면적을 요 공간의 바닥 면적, 그러니까 2층의 전체면 2층의 전체의 바닥 면적, 화장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의 바닥 면적이에요. 이것도 한마디로 전부나 일부가 들어가는데 중심선, 그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왜 틀렸냐? 연면적은 이거는 하나의 건물이 있을 때,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연면적 그러면 지하를 포함해요. 지하를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얘는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거 더한 각층의 면적이 연면적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대지 안에, 한 대지 내에 건물이 두 동이 들어가 있어요. 두 동이 들어가 있으면 건물이 지하를 포함해서 요 A에 해당하는 건물, B에 해당하는 건물을 각각 구해야 돼. 그럼 이거의 연면적이 500, 이거 연면적이 6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1100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거 연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의 합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 안에 하나의 건물이 연면적이고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있으면 연면적의 합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면적은 지하가 포함이 돼요. 각층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자꾸 헷갈리느냐, 맨날 틀리느냐,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에 연면적이 있는데, 이 용적률 산정할 때에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이 빠지고, 주차장이 빠지고, 피난안전구역이 빠지고,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이 빠지는 거예요. 지하층,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이 빠져. 왜? 밀도 영향을 안 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연면적은 연면적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기존의 연면적과는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연면적과는 다르다. 이거를 구분 못해서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실 면적이 아니라 그냥 각층의 바닥 면적을 더한 것이다. 90번에 2번이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1번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네, 91번 문제. 각층의 거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의 아파트가 나오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거는 의료시설이니까 병원 점장, 병원하고 점포 무슨 그런 장. 그러니까 뭐 도매시장, 소매시장, 점포, 그리고 장자로 끝나는 거 다 있어. 이거는 전이수거. 이렇게 그래요. 여기는 전시장이 하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위락 숙박 업무, 전이수거. 이거는 기공교육. 해서 기타인데 공동주택과 교육이 있어.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원칙을 따라가. 원칙을 따라가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그냥 표시를 하면 돼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 6층이에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더했는데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이 3천 미만 이하까지, 3천까지는 그냥 한 대예요. 근데 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더해보니까 3천을 초과하면 그 한 대에다가 요게, 요 면적이 3천을 초과할 때마다 3천마다 한 대씩. 요게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이라니까 각층이 1000이고 15층이에요. 그러면 각층이 1000이고 15층이니까 6층부터 따지면 5층까지 빼야 되죠. 그럼 10층이라는 얘기지. 이걸 계산을 잘해야 돼. 잘못해가지고 6층을 뺄 수가 있어. 요렇게 해서 15층인데 5층을 빼내가 10층이에요. 근데 거실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바닥 면적이라 그러면 거기 뭐 거실을 10% 쓴다고 10% 계산하게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 거실 면적이니까 곱하기 여기에 1000이 되는 거죠. 그럼 만이 나오겠네, 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A에다가
만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해설에 나온 것처럼 만이 나왔잖아. 이게 구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3,000을 넘어가면 3,000마다 한 대씩 해서 여기서 3.3대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림이라 그랬어요. 제가 무조건 올림이다. 나중에 주차장을 구할 때는 반올림이면 여기서는 무조건 올림으로 구하기 때문에 답을 3대가 아니라 뭐다? 4대로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셔야지 맞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2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전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안전, 이게 이제 새로 요즘 생긴 조항인데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요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이니까 요게 50층 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면적이 1만, 그러니까 여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또 16층 이상인 거. 그래서 10만, 16층, 초고층 건축물이니까 50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러면 이거 뭐 초고층, 답은 간단해요. 초고층 건축물이 나왔네. 답은 2번이 됩니다. 92번에 2번. 93번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노예 주차장, 이거네요.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량이 얼만큼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큼? 이거는 50ppm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김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을 때 여기에 조도는 얼마냐? 조도는 50 럭스.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건 얼마다? 10 럭스. 나가는 데는 300 럭스. 이렇게 돼 있고, 요 중간에는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걸어가면 환하게 곱하기 10배 이내. 10배. 해서 10배가 돼 있어요. 그럼 요 답은 요 50ppm. 요 같이 알아둬야 돼요. 50, 10, 300 럭스. 50ppm. 여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김에 50ppm이지만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규정에 실내 주차장은 얼마다? 25ppm으로 한다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94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우리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다. 그럼 이런 지역에는 사람이 쉴 수 있는 파고라라든가 긴 의자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사람이 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보너스를 주게 돼 있는데 이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헷갈리면 안 돼. 다중건축물은 16층이지만 이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병수기가 아니라 엄수기. 그래서 여기서 요게 차이가 있어요. 종합병원이 아니라 업무시설. 그리고 여기에 운수는 여객용만 되고요. 요 판매에서 농수산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니까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업무, 그러니까 판매할 때 엄숙하라. 요거 해당이 안 되네. 그럼 9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95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5번의 문제를 보니까 거실의 반자 높이를 4m 이상으로 하는 대상 건축물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반자가 올라가죠. 보통은 이 반자 높이가 2.1m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스마일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스마일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문화 및 집회시설, 물론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시설, 주점영업, 그 다음에 종교시설, 주로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높이는 4m 이상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노대가 있다. 발코니 밑에는 2.7m 이상을 갖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연기가 찰 때 피난을 도망을 잘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여기에 배연 설비가 들어간다고 치면 원래대로 2.1m 이상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4m 이상을 가진 이 대상을 물어봤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 여기서 주로 시험에 나오면 요걸 많이 내요. 전시장과 동식물은 해당이 안 되는데 요걸 항상 내요. 가서 보니까 종교시설 제정신이 아니죠. 주점영업 같은 유흥주점 제정신이 아니죠. 전시장 그건 제정신이죠. 그 다음에 공연장 제정신이 아니죠.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장례시설, 주점영업, 종교시설 이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럼 답이 뭐 딱 나왔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95번의 답은. 96번의 답을 문제를 가서 보니까 96번의 답은 경관지구의 세분을 물어봤네요. 용도지구는 맨 처음에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 지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경관지구는 자연 쪽에 있는 산지나 구릉지 자연, 그 다음에 시가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특화는 수변이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에 대한 거예요. 경관의 3가지예요. 나온 김에 고도, 방화, 방제. 방제는 자연 방제지구가 있고 시가지 방제가 있고요. 보호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생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은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 개발진흥기는 주거, 산업유통, 복합, 특정. 주거, 관광, 주거, 산업유통, 관광, 복합, 특정 해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요걸 냈잖아요. 자연, 시가지, 특화. 자연, 시가지, 특화. 역사문화는 이거는 보호지구예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이건 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96번에. 그 다음에 97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건축법령상 일종 근생에 속하지 않는 것하고 나왔어요. 일종 근생은 주로 아파트 단지 요 안쪽에 있는 상가다라고 보시면 편해요. 아파트 단지 안쪽에 보면은 뭐 여기에 공중 화장실, 정수장 같은 필요한 거는 이건 다 해당되고 여기에 의원, 만약에 병원자가 붙으면 의료시설이에요. 다만 동물병원은 이종 근생이에요. 마을회관도 공공적인 거죠. 조그맣게 해서 음식점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이종 근생이에요. 휴게 음식점은 이게 300제곱미터 미만이 있고 이상이 있고 미만이 있을 때 이상은 이종 근생이에요. 미만만 일종 근생이 되는 거예요. 미만만. 300제곱미터 미만만 일종 근생. 그러니까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다 이종 근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종 근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7번 문제. 자, 그럼 98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나왔네. 자, 이거는 이거예요. 하나의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도로가 있을 때 사람이 지나가거나 그럴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개방감, 폐쇄감을 느낍니다.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1대 1.5를 띄는 게 원칙이지만 미국과 서독은 1대 1을 띱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기가 1일 때 거꾸로 1.5를 띄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자꾸 잘려요. 여기가 이렇게.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이 잘려요. 건물이 자꾸 잘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지 말고 아예 가로구역별로 최고 높이를 정하자. 그래서 아예 이 높이를 정하자. 최고 높이를. 여기는 60m, 여기는 90m, 30m 정하는데 그때는 뭐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 폭이 중요해. 이 개방감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도로의 너비가 중요해. 그리고 요 안에 요 안에 이제 그 하수가 아니라 공동구가 들어가는데 이 규모가 이 폭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상하수도의 간선시설 용량이 굉장히 중요해. 그건 이쪽 폭을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도로에는 너비예요. 도로의 통행량이 아니라 항상 답은 3번이죠. 나머지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 미관, 경관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답은 3번이 됩니다. 통행량이 아니라 보다 너비가 중요하게 돼 있죠. 원리를 알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요거는 이제 노외 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한데 잘 나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하나의 노외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에 출구를 두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차가 나오겠죠. 요 차는 2m를 후퇴해서 높이가 1.4m 높이도 양쪽으로 60도 각도에서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이때 이 폭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이 폭은 3.5m라 그랬어요. 8대 이하 자주식 지평식 주차장은 3m라 그랬어요. 8대 이하 자주식 3m. 그리고 이게 50대 이상일 때 또는 400대를 초과할 때 50대 이상이면 5.5로 하든지 분리하고 400대 이상일 때는 분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출입구를 포함해서 중앙선이 그려져서 5.5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개념을 알면은 우리가 출입구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며 뭐 원칙이 3.5니까 50대 이상일 때는 분리하든지 5.5 이상을 해라. 뭐 그거죠. 400대가 넘어가면 분리하든지 출입구를 폭을 합쳐서 중앙선이 그려져 있으면서 5.5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뭐 3번이 되겠죠. 3번. 그럼 마지막 문제 100번 문제를 보니까 허용오차 기준. 허용오차는 0.5%,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0.5%는 건폐율, 1%는 요건 용적률.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려서 이거는 거리 두께. 항상 거리 두께가 제일 중요해. 이거는 건축물의 높이, 라지 H, 계급부의 반자의 높이, 스몰 h, 건물의 길이, 라지 L, 계급부의 폭, 스몰 L. 이건 어떤 규모에 관한 거예요. 규모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건 건폐율은 0.5% 봐주지만 최대가 5제곱미터 이내에서 0.5%예요. 이건 30제곱미터 이내에서 0.5%예요. 이거는 폭이 1m 이내에서 1%예요. 요 이내가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반자 높이, 높이는 다 높이 스몰 h 2%, 너비, 출교 너비 스몰 l 2%, 거리 두께는 무조건 3%예요. 거리 두께 틀린 거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19년 3회 건축법규 산업기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